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많은 주요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주요 정보와 함께 기사 제목으로 낚시질하는 로이터의 기사, 중국의 로보택시 테스트 허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텔레파시 능력을 강화한 뉴럴링크 등의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언급입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최신 버전의 자율주행은 아주 놀라울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며 이어서 그 최신 버전인 12.4가 아마 다음 주에 배포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글도 남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글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12.4 같은 경우 거의 완벽하게 다시 트레이닝된 모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다시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 12.4가 아니라 13이 되어야 되는데 13이 아니라 12 안에서 작은 버전 업데이트로 완벽한 트레이닝을 다시 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의미고, 그동안 왜 일론 머스크가 12.4가 놀라울 것이다, 훨씬 더 큰 개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 소프트웨어가 크게 업데이트 될수록 앞자리 숫자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4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다시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거 역시 앞으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훨씬 더 큰 개선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내용 역시 중요합니다. 12.4 업데이트만 해도 상당히 큰 업데이트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2.5와 12.6 역시 테스팅 단계에 있다는 것을 공개합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연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스페이스X의 스타쉽인데 스타쉽을 한 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만들고 있고, 똑같은 버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전 버전을 만들고 그 다음 버전을 만들고 또 그 다음 버전을 만들고 그 다음 버전까지 모델링을 하면서 계획을 하는 게 스페이스X이고 스타쉽의 개발 방법입니다. 이처럼 동시에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드는 이유는 한 번에 여러 개를 진행함으로써 어차피 아무리 개선을 해도 분명 멍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멍청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실패해서 그 다음 버전에서 개선을 이루겠다. 이 과정을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빠르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일론의 철학이고, 스페이스X, 테슬라, FSD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4에서조차 완벽하게 다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12.5, 12.6 역시 아주 높은 수준의 개선이 예상되고 있으며, 여기에 걸맞게 아주 드문 복잡한 상황에 초점을 맞춘 버전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 역시 중요한데, 도로가 폐쇄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 내용을 다른 차량에도 알려서 그 도로로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테슬라 FSD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 가는 곳에서도 FSD 소프트웨어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최적화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레버리지 삼아서 차량 한 대가 문제가 있는 지역을 발견한다면은 앞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차량이 굳이 막혀 있는 길 혹은 공사하는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런 종류의 업데이트는 또 처음 밝히는 종류의 업데이트가 됩니다. 차량이 한 대 안에서 내부적으로 모든 걸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차량 한 대가 파악한 문제점을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모든 차량이 인지하게 만든다. 역시 테슬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기능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FSD와 다른 자율주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칙 기반이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다양한 자율주행 회사들이 존재하지만 크게 복잡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규칙 기반으로 자율주행 코드를 만든다 하여도 마치 운행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절대 대부분의 경우가 크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95%이기 때문에 미국의 LA처럼 복잡한 도심이 아니면은 규칙 기반으로도 자율주행이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와 이런 규칙 기반 코드를 사용하는 자율주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복잡함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다른 회사들은 원격 조정을 시작해야 되지만 테슬라는 내부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역시 아주 큰 차이점이 됩니다. 그리고 로이터에서 엄청난 제목의 기사를 작성합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조사에서 증권 및 금융사기 조사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헤드라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은 검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 진행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잠재적으로 불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진술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법이 될 만한 여지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고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제목만 보면은 마치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금융사기를 저지른 것 같은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로이터가 또 로이터 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으며 일론 머스크는 로이터는 정말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하였는데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난 3개월만 봐도 알 수 있고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왜 최악 중의 최악인지 더욱더 명백하게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아주 놀라운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에서 중국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 제안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로보택시 테스트는 허가를 하였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차이나 데일리에서 나온 기사인데 일론 머스크가 FSD를 출시하는 것에 대한 승인 요구를 하였고 동시에 로보택시 서비스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완벽하게 다 승인한 건 아니지만 로보택시를 먼저 테스트와 시연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였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테스트와 시연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된다면 8월 8일 로보택시 시작이 중국에서 시작될 가능성 역시 아주 크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로보택시가 시작되게 된다면 이는 미국과 유럽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시작하는데 왜 본인 국가에서는 법과 규제로 인해서 이를 시작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로보택시가 전 세계로 아주 가파르게 뻗어나갈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도 추가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찬님께서 공유해 주신 이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상하이 데이터 센터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테스트 엔지니어 등 기술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로보택시 시연 시작과 함께 만약 8월 8일 중국에서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 이에 필요한 인재를 먼저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많은 기사가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 상하이 메가팩토리 건설과 관련해서 하청 관리 규정이 통과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상하이 메가팩토리 역시 예정대로 잘 준비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홀마이스 씨가 남겨준 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 답글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라이다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게 약간 번역이 힘든데 절대적인 참을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다가 주변 지형을 인지하는데 가장 특화된 하드웨어입니다. 대신에 훨씬 더 비싸고 전력 소모가 크기도 하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실제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를 사용하지만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인지하는 주변 사물과 라이다를 통해서 인지하는 주변 사물을 비교해서 카메라의 인지 능력을 라이다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여기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서 라이다를 사용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의미심장한 답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찾기 위해서조차 라이다가 필요 없다. 그만큼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사물과의 거리를 인지하는 능력이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다음 내용은 기가프레스를 제조하는 회사인 이드라 총괄 매니저와 샌디 멀로 씨의 인터뷰 일부분입니다. 그 내용 함께 보며 주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제조사에서도 기가프레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테슬라보다 5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제조사와 그 밖의 모든 국가의 제조사들이 포함이 됩니다. 중국 기업들은 훨씬 더 공격적이지만 여전히 중국 기업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테슬라를 복사하는 것, 카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새롭게 길을 닦고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 뺏기고 있는 실정이고 중국이 그나마 더 빠르게 뺏기고 있지만 그래도 5년간의 격차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이죠. 이제 자동차 제조업에서 기가프레스는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테슬라가 시작을 하였고 하드웨어에서조차 운영 격차가 존재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격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큰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하게 어닝만 보게 된다면 우리가 예전부터 말을 했던 승자 독식을 위해서 겪어야 되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닝이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런 기술 격차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저는 2025년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FSD와 관련된 내용은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2025년까지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꾸준히 매집을 해 나가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크게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럴링크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난 내용의 업데이트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뉴럴링크는 이 컴퓨터 칩을 뇌에 이식하여서 사람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기술을 벌써 재현하였습니다. 얼마 전 놀란드 씨께서 뉴럴링크 칩 시연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텔레파시 성능이 향상되었다라는 업데이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보게 되면 놀란드 씨 같은 경우는 몸을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뉴럴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체스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동차 게임 그리고 이런 재미난 카드 게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BCI라는 게 뉴럴 칩을 통해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실제 사용량을 보게 되면은 연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있는데 2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 사용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 날은 13시간 또 사용하니까 사실상 깨어있는 시간 동안은 항상 뉴럴링크 칩을 활용해서 컴퓨터를 조작한 날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사용량이 아주 폭증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테스트가 이제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클릭을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마우스로 움직일 때는 10bps 정도를 기록을 하였는데 텔레파시를 통한 뉴럴링크 칩을 통해서 세운 기록이 8bps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마우스를 사용할 때보다 더 빠른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놀란드 씨가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재미난 점입니다. 뉴럴링크 칩이 사용하는 게 이 칩을 뇌에 넣고 그 다음에 전극을 주요 부위에 다 삽입을 해서 뇌의 전기 자극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뉴럴링크 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라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포가 새롭게 다 바뀌게 되죠. 세포가 재생산되면서 심어져 있는 전극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삽입했던 전극 중에서 유효 전극의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앞서 테스트하였던 생각을 통해서 특정 포인트를 클릭하는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퍼포먼스가 크게 떨어지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뇌가 계속 변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기 자극이 뉴럴링크 칩에서 인식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게 됩니다. 뇌가 계속 바뀌고 있고 분명 전극에서 인지할 수 있는 뇌파 이 전기 자극수는 줄어들었는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니까 과거보다 더 높은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뉴럴링크의 엔지니어,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 테슬라의 엔지니어 모두 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일을 하며 일론이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역량이야말로 가장 큰 역량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영상 같은 경우는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영상 같은데 실제 스페이스X 인공위성이 우주에 전개될 때 촬영되었던 2일 전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